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좋은 사회, 한 걸음 나아가서 훌륭한 사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마다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잘 수행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와 훌륭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건일 겁니다. 근래 우리 사회를 지켜보며 드는 생각은 객만 가득 차 있고 주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그런 독백입니다. 특히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서도 주인처럼 일하고 있다, 그런 든든한 믿음이나 이런 부분이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모두가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윗사람의 의중에 드는 말을 할 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리를 걸고 문제의 본질이 이것이며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일본 가기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수출 우대국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결정이 오늘 오전 중으로 내려질 예정입니다. 일본 가기가 결정한 이후에 21일 3주가 경과하는 시점부터 실행에 옮겨질 것입니다. 규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일본인 점을 염두에 두면 가기 결정 이후에 3주 동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큰 변화가 없으면 원한대로 그렇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출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시간도 충분했습니다마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책, 그것도 일본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정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 대통령 선택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6월 30일 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문 대통령의 언행을 살펴보면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 30일 이후부터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고 청와대의 보좌진의 전반적인 기류도 로키,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청와대 보좌진의 입장도 원만한 타결을 해결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낮은 수위로부터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시점은 7월 8일 전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7월 8일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피력했고 7월 10일 날 기업인 간담회에서 비상 상황임을 규정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일, 7월 10일 날 이 전후에 이미 그 당시부터 낮은 자세로부터 높은 자세로 타협으로부터 강경책으로 전환한 그런 시점이 일본이 발표한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경과된 시점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굳혀지자 7월 12일 날 경제보복 관련해서 번개 오찬 모임을 갖습니다. 정책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등이 오찬에 참가했고 상춘제에서 열렸습니다. 7월 12일 날 같은 날 전남 무안행사에서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 이제 이때가 확실하게 본인의 입장이 정리됐고 그다음 7월 12일 날 열렸던 오찬 모임에서 아주 자신의 심경을 강경책을 하겠다는 심경이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7월 16일 날 경제보복 관련 또 다른 번개 오찬이 있었는데 그때는 경제수석, 경제정책, 산업정책, 통상비서관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7월 12일 날 대통령의 속 깊은 내용을 직접 오찬 모임에서 전달받은 조국 수석이 그때부터 호위무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6일 그리고 7월 18일 날 처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북에서 대통령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그런 글을 남깁니다. 대통령은 이 경제전쟁의 최고 통수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전쟁 속에서도 협상은 진행의 말 아니고 또 그러해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종전해야 된다. 그러나 전쟁은 전쟁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고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이 메시지가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7월 18일 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통령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을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7월 22일 정도가 되면은 대통령 스스로가 강경책으로 가야겠다 이런 입장이 결정됐다고 봅니다. 보좌진들의 제안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강경책이란 것이 더 정폭돼 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돼 왔고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아마 자신을 이순신과 동일한 역할 수행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 둔다 이런 세 번째 경고가 내려지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대일 강경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바로 이제 며칠 전에는 저도에서도 꼭 같은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이란 인물에 대한 이해, 강경책으로 선회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신념입니다. 반일 그리고 청산, 친일 청산에 대한 그런 신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치적 이익이 계산이 따랐다고 봅니다. 전후 상황을 미뤄보면 장고 끝에 한 일주일 정도 생각 끝에 이대로 밀려서 안 되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일본에 대한 그 자신의 조치, 위안부 합의 파기등과 같은 그런 것이 하나도 털리지 않았다는 그런 믿음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의 확신이 그러니까 이번 대일 강경책 선정에서 1등 공신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공신은 강경대학을 취함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그의 결심을 재촉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래 대통령의 언어 사용 방법이 그렇듯이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것이 익숙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란 것은 거의 따르지 않는 그런 화법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것도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카드를 갖고 있지 않고 한국 정부 역시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맞대응할 수 있는 별다른 카드가 없다고 봅니다. 유일한 카드는 그냥 국민들을 동원해서 일본 물건을 사지 않는 정도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뭐 공식적으로 정부가 선동하고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든 아무 카드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대일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선택을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 자신이 원칙적으로 1965년도에 한일협정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신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본 측하고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도달했어야 입장을 반강제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념을 교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러나 강요당할 자신의 신념을 저불게 강요당할 정도까지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려야 되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겠냐 이 점을 우려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향후 전개 방향은 어떠냐? 일본 정부는 1200여 개 정도의 품목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규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규정대로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학, 기계, 자동차, 부품, 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 품목의 경우에 2018년 전체 수입액 가운데서 일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리스트가 일단 배제가 되면은 일본 당국의 허락을 모두 다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허락이란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고 또 시간도 무한정하게 늘렸다가 줄였다 하는 모든 그런 관할권이 일본 당국자가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비관세 장벽 무기를 통해서 한국 기업의 운명을 틀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일본 정부의 한국 규제에 발맞춰서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업계 단체와 공동 보조를 취해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거래 관계를 단절해가는 그런 움직임들도 앞으로 크게 관철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래 연장 거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 것이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 옛말에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한쪽은 크게 아쉽지 않고 한쪽은 많이 아쉬우면 많이 아쉬운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월 1일 날 일본을 방문한 강창일 국회 방일단이 문전박대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아마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한국 경제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장기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또 미 연방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전형 가능성, 이런 악재들이 겹쳐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경험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는 또 한 번 한국 경제에 큰 짐을 지우지 않겠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한국은 올해 초유의 1%대 경제 성장을 기록하는 그런 최악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제가 지켜보는 것은 아무 대책 없이 강경책을 고수하는 문 대통령의 행보를 저와 함께 많은 분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떤 결말을 만나게 될지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의 결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과 사람들이 고통을 또 고생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타깝게 여길 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